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11월 17일 성명서,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 이재명 정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제목은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이 모임은 전국 대학 교수 약 6,300여 명이 회원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 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급기야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한다. 또한 이 정권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듯이 깨부수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망국적 작태를 보면서 이 정권을 즉각 퇴진시켜야만 한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 정권은 사법부 장악과 법치의 파괴로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고 있다.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숨 쉴 틈 없이 악법들을 남발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서 마지막 단계인 사법부까지도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 정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강급하였고 국감을 핑계로 대법원 법정을 점거하는 추태를 시전하는 등 강랑과도 같은 행태로 법원을 능멸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의 정원을 무려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하게 하는 이른바 사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였던 방법이다. 여기에 검찰청 해체와 방송 3법을 통한 언론 장악을 더하면 이 정권의 일당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만 보더라도 권력이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 파괴이다.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은 미국에 빠졌고 국민의 재산 7,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나아가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잘려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배임제도 폐지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법무장관 정성호는 단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수사 지휘는 아니다라고 발뺌하지만 삼척 동자도 웃을 일이다. 검찰총장도 없는 무기력한 검찰 지휘부로서는 이를 지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야비하고 교모한 방법의 수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사지휘는 그 자체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맞는 말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의 파괴와 국가 경제의 폭망을 자처하고 있다. 10월 15일에 발표한 이 정권의 3차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정 대상 지구 및 투기 가열 지구 지정, 토지 거래 허가제 등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국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조치로서 자유시장 경제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취득세, 정력세, 양도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숨을 쉬기 힘들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대하여 보유세마저 인상하려고 한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적인 악법으로 인해서 2,437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였고 2,800여 자산가들이 이민을 떠나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민생지원금과 뜬금없는 부채 탕감에 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기본수당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경제 정의의 정면으로 반환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국가 경제를 폭망시킬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의 한미 양자회담 직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1,50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라 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던졌다. 두 주나 지난 11월 14일에 발표된 한미 관세와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15%의 상호 관세에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재처리 추진과 함께 기존의 3,500억 불 이외에도 2030년까지 미국산 장비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 350억 불 등도 담겨져 있어 과연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심대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최근 국내 주식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외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대신에 이를 기관과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어서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주가 지수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1,500선에 점차 다가서고 있어서 언제 한국 정시가 곤두박질할지 알 수 없기에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이 곧 제2의 IMF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이 정권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재명은 본인이 일찍부터 반미 친중임을 자처해 왔으며 정권의 주류 요인들도 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거나 소위 친중 세력으로서 그들의 정가 기록만으로도 일반인들이 놀랄 정도이다. 특히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역사인식은 국가 반란 세력을 영웅시하는 반국가적 시각이기에 우리 국민은 경악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국감의 국회 출석 여부로 불거진 대통령 부속실장 김현진은 직책 그대로 정부의 요인인데도 가족 상황이나 출신 학조 등 배경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정부 여당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김현진은 과거 6개나 이재명과 함께 반국가 단체 판결로 해체된 바가 있는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연합의 일원으로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김현지가 한국 태생이 아닌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출신지마저 모호한 인물이 국정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넷째, 이 정권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국가 안보란 무엇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국방장관으로 방위병 출신자를 임명한 데 이어서 국군 최고 지휘관단을 일시에 예편시키고 합참 지휘부도 전원 교체하는 등 군 지체계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 더구나 군의 실사적 훈련과
최신 무기 개발 사업도 모조리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 국방의 핵심 전력인 군 부사관들이 대거 전역 신청을 하고 있고 육군 사관 생도의 임관율도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정권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시한부 정권의 정치 노름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포기하는 정권은 그 자체로 반역이다. 더욱이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 캄보디아의 수만 명 규모의 한국인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와 같이 생활하거나 살해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중심에는 프린스 그룹 등 중국계 인물이 운영하는 범죄 조직이 있어 납치, 인신매매, 장기 밀매, 마약,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중국 및 현지 정치권과 연계되고 있고 한국의 범죄 조직과도 관련되며 일부 연예인들조차도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납치 피해자나 혹은 그 가족들이 캄보디아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이 정부 기관의 미온적 대응은 국민 모두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뒤늦게 이재명 정부는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속되어 있던 한국인 피해자 60여 명을 송환하면서 크게 생색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모든 범죄 조직은 이거나 동조자로 밝혀지고 있어 정권의 이러한 위선적 쇼에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납치, 살인, 장기 밀매, 마약 등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제한이 전에 없이 불안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거나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권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섯째,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검열은 스스로 파시즘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은 초기부터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중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시민들까지 수색하고 체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일을 하고 있죠. 총리 김민석의 제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는 실로 실소를 자아내는 개의한 명칭을 가진 조직이다. E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10인 이상 규모의 조사 조직을 두고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공직자 행적을 전수조사하여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구실로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하여 통신 내역을 전수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ETF는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면은 공직자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기만 해도 대기 발령, 직위 해제의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은 이런 조직이 이처럼 개인의 휴대폰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그 주변 극소수만이 알 수 있었고 야밤 중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어떻게 일반 공무원이 여기에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는 휴대폰을 탈탈 털어도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 정권을 비판하는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내란 가담자로 분류하여 쏟아내겠다는 아주 불순한 의도이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집권 세력의 입맛에 따라 처벌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이은 제2의 적폐청산이며 이 정권이 스스로 파시즘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이 나라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9월 26일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의 하재로 인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10월 초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로써 이 나라는 범죄의 이력을 지닌 중국인들이
들여오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정권은 과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또 중국인들에게 국내 주택 및 토지의 매집이 거의 무제한 허용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주는 등 각종 특혜가 점정하고 있다. 이른바 혐중 행위를 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반면 친중 종북 세력의 반미 반일 망동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중공의 속국이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 정권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중공은 북한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 나라 통신사, 신용회사 그리고 국가 전산망을 허구한 날 해킹하여 이들 기간에 맡겨진 막대한 양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와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정권은 다른 문명 국가들이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경계하고 있는 중국의 조용한 침략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공이 홍콩을 집어삼킨 침략 전술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불과 6개월도 못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우리 국민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방치한다면 멀지 않아 자유 대한민국은 소리도 없이 소멸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의 중지되었던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와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사전선거 폐지 등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서 총력을 발휘할 것을 긴급 요청하는 바이다. 2025년 11월 17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의 성명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만 보더라도 권력이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 파괴입니다. 정교모의 성명서대로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 국민의 재산 7,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나아가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배임제도 폐지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는 단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수사지휘는 아니다라고 발뺌하지만은 3살 먹은 애들도 웃을 일입니다. 검찰총장도 없는 무기력한 검찰 지휘부로서는 이를 지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야비하고 교만한 방법의 수사지휘 그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탄핵하거나 국정조사 내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정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 방송인 이충건 교수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